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못 받은 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도 참고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장을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작성하려고 한다면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만 사기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실사례를 통하여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니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죄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행위고 누군가 나를 기망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를 신고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죄를 고소한 대부분의 경우 채권 채무가 얽혀있는 경우입니다. 돈을 못 받은 채권자는 상대방을 구속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내 돈을 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는 감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심이 구속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귀찮고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염두에 둔다면 사기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첫 번째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돈을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범죄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어떤 손해를 입었다 라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기회와 사건의 특징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동기와 고소하는 이유,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언, 사기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의 이익은 전체적으로 재산 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이 불분하고 이익의 취득이 합법인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즉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재산상의 이득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고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이익을 요하므로 구체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과 기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맨 처음 할 일은 기망에 의한 증거를 수집해서 형법상 사기의 구성 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한 다음 먼저 고소인의 보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 조사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사기죄 구성 요건에 맞는 사기 행위가 있다는 것을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맨 처음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니 고소장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고소장 양식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양식을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숙지하시고 저희가 실제로 수임했던 사건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단체 급식 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었고 홍길동은 중견 건설회사의 이사였습니다. 홍길동은 A회사에게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대한 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A회사는 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홍길동에게 현금과 홍길동의 와이프 및 자녀의 통장으로 약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현장 식당 위탁 계약서를 A회사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 홍길동은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게 되자 A회사에게 받은 5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변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법인인 경우 회사의 명과 대표자명, 사업자 번호 및 법인등록 번호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되지만 대개의 경우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NS 등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피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또는 대화명, 변경을 없는 대화명 등을 작성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찾아가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 취지는 형법상 피고소인이 어떤 죄를 지었고 이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 이익에 횡령죄가 있다면 형법 제355조 1항 등을 추가하여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수사관이 고소사실의 요지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발생했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고소 이후에 기재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고소 이유서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판례 인용문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망행위, 재산 처분 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의 존재입니다. 돈을 주었으니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는 홍길동이 중견건설회사에 이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고소인에게 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 및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억울한 점을 진술하기만 한다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증거를 수집하고 내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 사건 접수 전에 고소장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있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각하 또는 불이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시지만 사기죄에서 기망을 빼버리면 사기죄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소사건 중 사기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기소율이 극히 낮은 것은 그만큼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소인의 주장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장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 사기죄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못 받은 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 댓글 등으로 문의해주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